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6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이모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발현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계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우물과 같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개념의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임수가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지만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는 없고, 계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청징함을 잃게 되면 계수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계수는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물은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금방 고갈되기도 하고요. 금방 말라서 탁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춥더라도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계수일간인데, 이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화토가 가장 왕성한 시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합니다.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 금방 수가 고갈되고 말라서 계수 자체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다 대고 예를 들면 무토, 기토까지 투출됐다면 제살태왕한 구조로서 계수로서는 진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도 있죠. 후의 개념도 필요하고요. 더욱 먼저 급선무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해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이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거 정편인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막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계수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만 있게 되면 또는 신금만 있게 되면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공격하게 되고, 금이 공격을 받게 되면 계수를 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또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5월에 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가 금방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면 금도 녹아버리죠. 화다금용이라고 했습니다. 화다금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별도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야지만 인성인 금이 능히 수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는 인성인 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비견겁제인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고 금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희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월령, 어느 월령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고요. 반대로 격국과 용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사주라고 합니다. 혹자는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고 울로의 향배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는 뭐냐면 사주 8글자 안에는 오행, 복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데, 역시나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사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 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왕세도 중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열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왕세를 보는 용신법, 용신법이라고 하고, 한열을 보는 용신법,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5가지 용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억부용신법과 한열을 보는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는 오화, 화가 되겠죠. 재양, 용,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본시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냐?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는데 초기 병화가 있고요. 중기 기토가 있고, 본기로는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기가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화는 양이지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화는 명리학에서 채양용음, 음화로 쓰게 된다. 반대로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채음용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수가 음화를 받죠.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극화의 관계가 되죠. 일간인 개수인 내가 화를 극한다. 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한다.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내가 관리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처가 될 수도 있겠고, 인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근면, 성실성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유흥, 오락 또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떤 낙과 같은 것이고,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성을 통해서 돈도 벌고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는 바를 정자를 붙였고요. 편재는 치우친 편재를 붙였죠. 정재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재물을 정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편재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는 우리가 흔히 볼 때 월급, 이자,
이런 녹봉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유산 상속 같은 것, 또는 로또 당첨금, 뭐 땅이 있었는데 땅이 뭐 보상을 받았는데 뭐 되게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라고 하는데,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 그럼 뭐가 됩니까?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중의 지장간, 여기 기토 있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편제격. 일단은 원령을 크게 놓고 보니까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이 되겠죠. 편관격. 그리고 편제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사주죠. 신 약한데 이거는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고, 다른 말로 재다 신약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왕하면 수갈한다. 화왕 수갈 또는 화다수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화가 왕하면 물이 증발돼서 말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왕쇠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5월에 뜨거운 개념을 조절시켜 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한열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신금, 다음으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수를 도와줘야지 5월의 개수가 뭘 할 수 있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나머지 글자들은 이틀 안에서 도울 걸 돕고 너무 왕해진 것은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개수, 비경겁제로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고 인성으로서 약한 수를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인 을목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요. 자, 5월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고요. 목생하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죠. 5월이라고 하는 것. 화가 굉장히 왕한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을목이라든가 간목 식상인 목이 있게 되면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서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화다수갈 수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개수가 태어났을 때 목이 많아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이 있어서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문제, 화를 왕하게 해서 다시 나를 고갈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겁재가 되겠습니다. 같은 수이고요. 이 수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수국화, 화의 기운을 절제시켜주고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국화에서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완전히 박살내서 완전 영하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뜨거워 30도, 40도, 50도 올라가는 열기를 수를 얻게 되면 그 기온을 뭐 우리가 적정 온도로 이렇게 낮죠. 에어컨을 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로 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재인수를 얻은 것은 일간 개수를 돕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간도 그렇고 월간에 있는 임수 또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힘이 생기는데 뿌리가 없으면 신기로 화상과 갖게 되겠죠. 자, 연지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도 축토를 얻었습니다. 개축일주죠. 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임수는 정관이고 일간 개수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토극수가 돼서 수가 더 약해지겠지만은 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스토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토국수의 관계이지만 수가 여기 통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고 만약에 연지도 미토였다고 하면 이건 수가 통근이 되지 않죠. 오미합 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열기가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해수, 자수, 신금, 유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축토
축토이기 때문에 일간계수, 월간의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뜨거운 열기를 습토인 축토는 열기를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간과 임수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고 해서 수가 굉장히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3주까지 전개되어 있고요. 나머지 3주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이 4주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좌우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 있는 자수하고 월일지에 있는 축토가 좌축 합이 되죠. 좌축 합. 근데 이것이 좌축 합 토로 볼 것이냐 또는 좌축 합 수로 볼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 지지 육합 중에 좌축합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좌축합 수는 공식적으로 없다. 좌축합 토인해 합목 묘술 합파 진유 합금 그 다음에 사신 합수 오미 합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좌축이 합수가 되냐? 근데 잘 보면은 축토를 뭐라고 했으면 습토라고 했고요. 여기 자수가 있고, 근데 축토 자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 계수가 있으면 축토로서 토로서의 기능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수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수동류라는 말이죠. 사수동류, 사주동류가 아니라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오히려 수의 기운을 가중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준 방합은 아닙니다. 월령지차가 5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축합토라기보다는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 맞다. 만약에 여기가 무토기토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축합토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5월에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축시 는 축축토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수, 천간에 개수하고 임수가 또 이렇게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진 않다 하더라도 축에 임수, 개수 이렇게 있게 되면은 월령이 5월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한습 한기가 이게 한습 한기보다는 좀 음습해지기 때문에 양기가 좀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마찬가지. 이것도 월령인 화 빼고는 다 어떻게 했대? 한습한 글자들만 음습한 글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개해시 마찬가지겠죠. 개해시. 이것도 해자축 방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가 협례를 해서 수기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협례라든가 헛자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있는 글자만 제대로 보더라도 사주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역시나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 개수, 금수보다는 개수, 목화운이 좋을 것이고, 갑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축토 2개의 임계가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인의 뿌리를 든 간목, 을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임자, 개축, 경신, 신유, 개해 시와는 별도로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오는 금수로 가서 약한 수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을묘시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좀 이렇게 왕하다고 보지는 않죠. 같은 금수운인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갈 때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갑인시하고 을묘시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을묘보다는 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생님적으로 상관이기 때문에 여명한테는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상관도 그렇고 식신도 그렇고 왕하면 성질은 한성질하는 건 비슷합니다만은 인과 묘의 차이는 인 중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라겠고요. 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습토를 얻었습니다. 습토 세계에 임수계수가 뿌리를 두고 있죠. 음습하긴 하더라도 5에 뿌리를 둔 병화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하죠. 5에 뿌리를 둔 임수가 병화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를 운을 금수로 가는 것이 좋게 볼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볼지 이제 좀 아리까리 좀 헷갈리긴 하는데, 솔직히 말로 금수운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55대 45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목화운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달리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정사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병화지만은 오해만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고 정사시는 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같은 병진시, 정사시 비슷한 생시라 하더라 차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 그랬고요. 토가 몇 개입니까? 토가 2개, 화가 2개. 그럼 여기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약한 토가 아니라 굉장히 왕한 왕토가 됐고, 물론 여러분들 정관인데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겠지만은 좋아 보이는 정관은 개수 임수를 파극해서 땅속에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정관이라서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이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희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기토가 계속 파극하는 거 좋지 못한 데다가 충미충까지 되겠죠. 당연히 김희씨는 선택지에서 빼앗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술씨 오늘 뭐 생시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거의 빠지지 않고, 임술씨도 천간에 임수, 개수, 임수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천간에 있는 것이 축토 2개에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목화운은 보다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도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 자체가 매우 좋은 사주는 아닌 겁니다. 임술씨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수를 얻었고 축토 2개를 얻어서 일간 개수, 월간 임수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보겠지만은 생시에서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여명이다 생각하면은 정사시 또는 병진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남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금수가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